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더 힘받고 나중에 휘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나는 비중격을 하고 싶다. 그 본인 선택이죠. 안녕하세요. 아시아에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코 수술 관련해서 비중격이냐, 귀연골이냐, 늑연골이냐, 사실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요.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서도 저한테 공격하는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. 제가 여기서 싫어하는 연골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링크를 타서 보시면 다시 알 수 있을 거고요.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주관, 여태까지 10년 이상 개혁을 하고 제 환자들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, 의사들마다 다 수술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진 결과들이 다릅니다. 그런데 다시 한번 귀연골을 선호한다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. 수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 6학년을 데려놓고 코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 100개를 보여줍니다. 그러면 초등학생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수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수술이라는 것은 그 수술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들을 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의 양심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수술을 잘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럼 이제 먼저 가장 기본되는 비중격과 귀연골,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재료죠.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란을 먼저 어떤 사람은 비중격이 좋다, 귀연골이 좋다. 저도 비중격을 사용합니다.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비중격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들이 있습니다. 어떤 위치에서는 귀연골을 쓰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저는 기능적인 코 수술을 많이 합니다. 휜코, 매부리코를 많이 하는데, 예를 들어서 비중격이 굉장히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비중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목을 해줘야 돼요. 스프레더 그래프트라고 하는 수술 테크닉이 있습니다. 그 스프레더 그래프트라는 것은 강한 연골로 힘을 받쳐줘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죠. 그런데 귀연골은 특성상 귀연골이 휘어있기 때문에 그 부목을 대려고 했을 때 그 힘 때문에 다시 비중격이 휘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프레더 그래프트라는 어떤 특정한 수술 테크닉의 용도로서는 비중격이 훨씬 좋은 게 맞습니다. 자, 코끝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비중격이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올리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. 귀연골보다 힘이 강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. 그런데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가 당겨주게 되면 뒤에서 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. 코끝이 모양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데 충격을 완화했을 때도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, 뒤에 있는 약해진 비중격이 더 휘어져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, 아니면 일반적인 코에서 코끝이 조금 더 떨어져서 나중에 보충을 하더라도 기능적인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완성된 코끝 모양을 만드는 게 낫느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후자가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귀연골을 선호하는 겁니다. 개업 초반 비중격으로 주로 수술했습니다. 그랬던 사례가 몇천 명이고요. 근데 그 오랫동안 사례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지금은 1차적으로 귀연골을 선호해서 귀연골을 사용을 하는데,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코끝이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. 내가 환자예요. 비중격으로 수술했는데 코끝은 잘 올라가서 덜 떨어졌는데 나중에 기능적으로 코가 막히는 증상이 생겼어요. 그런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게 하는 방법과 코끝이 올라가는 건 조금 덜해요. 귀연골로. 근데 기능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, 내가 조금 아쉬웠을 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연골을 좀 더 대든 인조진피를 좀 더 대든 살짝 교정을 해서 완성된 코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게 낫냐 판단을 했을 때 후자가 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제가 환자를 상담해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드립니다. 여기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술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.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골은 이렇고 원장님 전 이걸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수술해드려야죠. 제 역할은 그거니까요.
근데 이제 비중격의 가장 큰 문제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자, 저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. 비중격을 쓰려고 수술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요. 근데 막상 보니까 비중격 자체가 양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. 뼈 성분이 많습니다.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형고를 또 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런 예측 불허의 가능성들이 비중격이 존재를 한다. 기형고는 만져지면 바로 만져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나는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영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란이, 어떤 분은 나는 비중격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. 정답은 없어요. 단 대체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, 나는 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더 힘받고 나중에 휘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나는 비중격을 하고 싶다. 그건 본인 선택이죠. 제 코가 아니니까요.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병원을 가시든가 저한테 오셔서 그걸 하면서 기능적인 걸 같이 잡으면서 수술하시는 건 환자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논란들은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그때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충분히 많은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